잠깐 표현대리 판례를 보시기 전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계속 복습을 하셔야 실력이 늘고요. 준법률 행위, 법률적 행위, 의사표시 안 들어있죠. 근데 비슷한 게 있죠. 첫 번째 의사의 통지, 두 번째 관련 통지 기억나시나요? 의사의 통지, 관련 통지. 제가 요거만 외우시자고 했잖아요. 의사의 통지는 어떤 의사를 전하는 것이고 관련 통지는 사실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야. 어떤 생각을 전한다, 사실을 전한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생각을 전한다, 관련 통지는 사실을 전한다. 외우시면 되죠. 의사의 통지 세 가지, 최고, 거절, 청해, 유인. 셋밖에 없어. 독촉한다, 거절한다, 청해, 유인. 광고 같은 거 있었죠. 악착 외우십니다. 최고, 거절, 유인. 관련 통지는 많지만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두 가지 정도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사원총회 소유 통지, 일주일 전 발신주의.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발신주의, 상인사교 무죄지. 다 까먹었죠? 상인사교 무죄지. 그래서 제가 요 대리가 끝날 무렵에 해놨습니다. 상인사교 무죄지, 사원총회 소유 통지, 일주일 전 발신 중요합니다. 관련 통지. 모든 모임 통지는 일주일 전 발신하면 끝이죠. 도달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사원총회 소유 통지, 일주일 전 발신. 자, 수업을 잘 들으시고 반복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진짜 75 이상 다 나옵니다. 40개 중에 30개 맞출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 제 강의 또박또박 빼먹지 다 듣고요. 그러는데 점수 안 나왔더니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어디 문제 있다고? 두뇌 구조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좋은 분들도 딴 생각하고 수업 듣는 거야. 딴 생각하고. 그래서 수업에 충실하시기만 하면 절대 점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하잖아. 자, 준법률에는 의사의 통지와 관련 통지가 있고요.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 유인 세 가지 외우시고, 관련 통지는 자 보이죠? 1번에 소집 통지, 2번에 대리권 수표, 이거 있잖아요. 대리권 수표 표시 125조. 대리권 수요가 뭐라고? 수권행위죠. 단독행위죠.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를 이용한 단독행위로서 이 수권행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125조는 어디만 적용된다고? 의무대리에만. 법정대리는 절대 수권행위라는 말 나왔나? 안 나오잖아요. 간단히 외우시면 되겠죠? 몇 개 더 있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 관련 통지. 준법률에는 의사표시 안 들어있죠. 법률에만 들어있잖아. 배웠죠? 준법률에는 의사표시 안 들어있지만 그러나 법률행위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준법률 의사표시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질이 허용하는 한 법률의 규정을 유추 끌어다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유추 적용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쓴다. 즉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준법률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와 관련 통지는 의사표시, 대리, 조건기한 이런 규정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가 배운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판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5페이지에 판례가 많죠? 자, 지금부터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1번, 2번. 둘 다 사실행위인데 단순한 사실행위는 대리 허용되지 않잖아. 물건을 날러, 건물을 짓고 부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죠. 금융기관 직원의 파출 수납에 의한 예금의 입출금은요, 대리권 수요가 아니래. 파출 수납이 뭐냐면 흔치 않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파출 수납 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행에 지점에 가서 내가 현찰을 100억 입금합니다. 100억. 은행에서 큰 고객이죠. 예전에는요 100억 정도 입금하면요 에쿠스 차 한 대 내준 적도 있었어요. 지금 금리가 낮아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청 큰 돈이죠. 그런 분은요 VIP 고객실로 따로 모신다고 지점장하고 직접 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통장 만든다든지 문제 될 때 창고 가서 하잖아요. 뭐 쓰고 어쩌고. 근데 VV 또는 VIP 고객들은요 지점장이 직접 모셔서 안에서 뭐 잡지 봐가면서 커피 마시면서 세상 도란 얘기하죠. 그런 사이에 최우선적으로 서류 정리를 해주죠. 사무처를 해준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뭐 ATM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행 거래하지만 그러나 또 창구 직원과 직접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몇십억을 ATM 기계로 못 뽑잖아요. 창구 가야 되죠. 수표로 받아. 그래서 그런 때는 지점에 들었으면요 지점장이 오시라고 그래요. 딱 모십니다. 정중하게 계시라고. 그리고 나서 지점에 대리나 누가 처리해 주겠죠.
이때 파출순합이 이런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파출순합은 은행 아예 오지도 않고요. 전화 한 통화로 하다가 이 김지점장 압니다. 그분이 개인 전화 보자마자 내 은행에 지금 예금이 100억 있는데 10억만 찾아와. 그러면요 직원을 통해서 잽싸게 수표로 10억을 찾아오고요. 어떤 때는 김지점장 전화해서 내가 5억이 생겼는데 예금 좀 해줘. 이게 파출순합이에요. 10억을 찾아다 주고 5억을 갖다도 주고 이런 것이 파출순합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례 멋지잖아요. 우리는 20분 30분 심하면 1시간도 기다리잖아. 예? 그런데 이 파출순합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라도 대리권 수요가 아니랍니다. 판례가. 사실행위는 단순한 심부름은 사실행위는 대리권 수요를 벌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거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서 중개를 부탁하고 수수료 지급 약속은 역시 대리권 수요가 아니다. 이거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개사인 나에게 오피스텔 사장님이 방이 50개입니다. 하나하나 방을 소개해 줄 때마다 내가 뭐 50만 원 줄게 이런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대리권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은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1번, 2번 똑같이 파출순합도 두 번째 오피스텔을 하나하나 분양해주고 수수료 받겠다. 그런 것은 대리권 수요가 아니다. 즉 1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판례이고요. 또 비교할 판례가 또 있습니다. 보시죠. 상대방인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표현대리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뿐이 왜 그렇겠습니까? 직접 상대방이 하나인 이유는 상대방 병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요. 갑이 너무 해를 입어요. 해를 입는다기보다는 책임 범위 너무 넓어져. 그래서 갑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주지 않았거든. 그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갑을 좀 보호하자. 항상 법은 균형이래요. 균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125조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보호하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책임이 넓어지니까 본인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표현대리는 반드시 직접 거래한 상대방 병만이 보호받지 병으로부터 전득한 자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직접의 상대방 병만이 보호받지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전득자는 줘야 된다. 그런데 아직 안 배웠죠? 협의무권대리에서 아버지가 추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주인권은 추인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이라면요. 직접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위에 승계인도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본인이 주인은 계약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쪽으로 누라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바로 이거 배웁니다만은 좁은 무권대리에서 추인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그 매수한 자 또는 아들도 할 수 있는데 이 상대방 쪽에서는 그 계약한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속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에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똑같이 1번도 상대방, 2번도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다르다. 표현대리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뿐이고 전득자 제외. 그러나 추인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승계인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교 판례 있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시험은 여기서 내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도 승계인을 포함한다. 틀렸고 여기는요. 전득자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여기가 전득자 제외되고 승계인 포함한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말씀드리죠. 특히 비교 개념은 이렇게 판례를 두 개씩 놓고 공부해서 이제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쌍둥이들은 떼어놓으면 구분이 안 되죠. 붙여놔야 구분이 돼. 따라서 공부도 비교 개념을 잘 보셔야 차이점을 알 수 있고요. 그래야 문제를 고를 수 있고 실력이 늘어요. 그냥 둘이 뭉술 공부하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혼동이기 때문에 못 풀어요. 오히려 공부 안 하면 못해요. 이거 본 건데 이건가 저건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 A 같아서 A 찍으면 B가 답이고요. B 같아서 B 찍으면 A가 답이고 고치면 고쳐 틀리고 내버려도 틀려. 결국 틀려. 하셨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시고 상대방도 표현대리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뿐이고 무권대리 추인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과 승계인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판례를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